제가 좋아하는 형이 한 명 생겼는데요. 그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채널 김철수의 김철수입니다. 유튜브 활동을 조금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제 시시콜콜한 이야기 가끔씩 들려드리고 싶고 저도 말하고 싶고, 여기 영희님들 계시니까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형을 그 세븐일레븐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처음 봤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2번, 금요일 토요일. 그 형은 이제 거기서 이미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총 3명이서 일하는 곳이었는데 처음부터 그 형이 마음에 들었어요. 인사성이 너무 바르고 예의가 바르고, 뭐 눈 마주치거나 같이 일하는 동료면은 인사하잖아요. 당연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너무 그 낮은 곳에서만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세계관이 그 정립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많은 인간들이 인사 자체를 잘 안 해요. 인기척이 느껴져도 눈을 마주쳐도 없어요.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일 시작. 인사가 없는 거야. 근데 그 형은 달랐어요. 이 형이 잘 받아주고, 그리고 그 형도 되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느낌 좋은데?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 번은 인사를 먼저 안 하고 못 본 척, 제가 해야 될 일이 이미 와 있었거든요. 그거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카운터에서 나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완전 센세이셔널 한 거야.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인사를 잘한다, 좋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거기가 되게 바쁜 매장인데, 이제 제가 빵 매대를 하니까 이제 빵을 진짜 사람들이 오지게 사 먹어. 그래서 빵이 항상 막 엄청 들어와, 빵이. 그럼 나 이제 오늘도 빵이 더럽게 많이 들어왔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빵을 이렇게 넣어. 그냥 왜 이렇게 빵을 많이 사 먹는 거야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어느 순간 내 옆에 쓱 와, 이 형이 와가지고 같이 빵을 넣기 시작해, 나랑. 그래서 막 이러면 형 뭐 일 다 끝나셨어요? 뭐 이러면은 다 끝났대. 나랑 같이 빵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형 일 하는 거 다 끝났으면은 형 쉬러 가세요. 어차피 저도 제 일 끝나면 쉬러 갈 거고. 근데 왜 형 쉬는 시간 줄여가면서 남의 일까지 도와줘요? 그러니까 나는 형 끝나도 안 도와줄 건데, 난 쉬러 갈 건데 왜 형이 도와주느냐는 거지. 저는 좀 그날 그때까지 뭔가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커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불편했어요. 근데 그 형은 그때마다 괜찮다고 그냥 웃으면서 이런 건 원래 다 같이 하는 거라고.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뭔가 어디인가에 사람들을 만나고 갖게 된 초반의 마음가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순수한 마음가짐을 오랜만에 그 형한테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 형은 저런 태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니.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애초에 그 형이 날 좋아하기는 했어. 제가 어딜 가면은 들어와. 나랑 좀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좀 호감인가 봐요. 쟤 또 나랑 친해지고 싶어한다. 약간 뭔가 그런 에너지. 근데 이 형이 안경을 썼어요. 제 이상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경 쓴 사람이죠. 저의 정통적인 이상형이 뭐냐면, 안경을 쓰고 굉장히 호리호리한 체격에 하얀 피부에 밤톨 같은 얼굴이라고 해야 될까? 뭔지 아시죠? 네? 그런 똘똘한 느낌, 그리고 어떤 너드미가 있는. 키가 작아야 돼. 키가 적어도 한 170. 이 형이 안경을 썼어요. 근데 피부가 좀 까무잡잡해. 그래서 하얀 피부는 아닌데 뭐 괜찮아. 근데 몸이 좋아. 알고 보니까 이 형이 헬스 트레이너를 했대요. 저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좋은 거에 대한 감흥은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 알고 봤더니 몸이 좋잖아요. 그러면 내 이상형이 뭐 호리호리하고 뭐 이런 거, 뭐 흰 피부고 나발이고 자시고 간에 그냥 몸이 좋잖아요. 그럼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아. 그냥 몸이 좋잖아. 그럼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그게 뭐 안 좋을 수가 없어. 그냥 몸이 좋으면 좋은 거야. 난 그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 이 형을 보면서 너무 뭔가 좋은. 형이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연애를 뭐 대여섯 번 해봤는데 형을 좋아하게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전 지금까지 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만 좋아했었거든요. 나보다 형, 뭔가 그런 거. 여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매력
같은 것도 너무 새롭게 느껴지고 뭔가 나의 정통적인 이상형은 아닌데 안경을 썼어. 뭔가 안경 그 키 170 근데 몸이 되게 좋아. 얼굴 작아. 까까머리를 했는데 막 밤톨 같아. 머리가 얼굴이 되게 작거든요. 그 형은 두상도 작은데 얼굴이 긴 것도 아니야. 얼굴이 작아. 헬스 트레이너를 했어. 응? 안경을 썼어. 170이야. 몸이 확 좋아. 얼굴이 작아. 잘 웃어. 근데 이 형이 되게 다정해. 나 혼자 빵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갑자기 쓱 손이 같이 와가지고 빵을 도와준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나도 이 형에 대한 어떤 믿음, 이 형이 원래 이런 형이구나, 나도 이 형을 좋아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씩 싹 트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이 형을 도와줘야 되겠다. 형 그 내가 해줄게. 음식물 쓰레기를 그 형이 버리러 가는데 엘리베이터 막 내리러 가는 그 짐들이 있는데 그게 그 형이 그걸 한 번에 혼자서 다 하기가 조금 양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일이라고. 그러니까 남의 일은 도와주면서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은 또 강해. 철수 씨 쉬는 시간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나 도와주면서 왜 나를 못 도와주게 하는 거야. 진짜 비록 일주일에 2번이고 그랬지만 어딜 가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저 사람이 내 영혼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친하게 지낸다거나 뭐 이랬던 경험이 단연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피곤하고 뭔가 쟤는 진짜 여기도 진짜 멍청하고 한심한 놈들 뿐이구나. 그냥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진짜 멍청하고 한심한 놈들이 그냥 수두룩 빽빽하네. 여기도 역시나 나 혼자 고고한 척. 날 그냥 인간 군중의 섬으로 스스로를 가두면서 그러면서 지내왔어요. 근데 처음으로 뭔가 내가 나 스스로 쌓아왔던 어떤 그 내 마음의 벽 같은 거를 이 형이 허물었어요. 뭔가 이 형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일주일 끝나고 나서 다시 그 금요일 밤이 오면 그 알바 현장으로 가는 길이 가벼웠어요. 그 형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떠들고 이랬던 그 시간들이 즐거웠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저한테는. 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형도 나중에 그 형이 나한테 한 말인데 그냥 제가 자기를 잘 받아줬대요. 그러니까 그 형도 그랬고 나도 그랬던 거긴 한데 어쩌다 보니까 그 형이랑 저랑 같이 그만뒀어요. 사실 좀 불안했어요. 그만두고 나서도 연락을 한다는 게 좀 두려웠거든요. 나는 누구한테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늘 그랬거든요. 그냥 그때뿐이고 어울리는 둥 마는 둥 어울리지도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애초에 어떻게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그 사람이랑 아무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연락을 하면서 지내냐고요. 그건 제 사전에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형은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었어요. 과연 이 형이랑 나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연락을 했어요. 제가 먼저. 아니 근데 이 형이 같이 밥을 먹어요. 자꾸 고기를 구워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남자 대 남자잖아요. 그 형도 이성애자고 그 형도 나를 이성애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샤브샤브 집이었다. 그 샤브샤브 집을 처음으로 갔었거든요. 이 형이 자꾸 내 접시에다가 고기를 얹어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뭔가 굉장히 다정해.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니 형 이거 내가 먹을게요. 이거는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그리고 저는 원래 좀 굉장히 자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한 반발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내가 왜 네가 내 거를 맘대로 막 네가 해 막 약간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왜 해주냐고 형한테 막 말했더니 그냥 웃어. 그냥 웃는다고. 그냥 알았으니까 먹으래. 다 먹었어. 내 접시가 또 빈 접시가 됐어. 여지없이 내 접시에다가 쌓아놔. 야 빨리 먹으라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다정한 거예요. 나를 뭔가 설레게 만드는 포인트였어. 그날은 여름날이었죠. 그 형만 만나면은 제가 막차를 타고 갔거든요. 밤길을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 형이랑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되게 수상해. 아무튼 자꾸 팔이 부딪혀. 팔뚝이.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누가 나랑 이렇게 팔이 같이 걷는데 팔뚝 이렇게 쓱쓱 이렇게 부딪히면은 안 부딪히려고 이제 조심을 하잖아요. 조금 이제 거리를 벌린다거나. 근데 나는 분명히 조심을 하거든요. 나는 분명 이 형이랑 팔뚝이 부딪혔어. 그래서 난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팔이 또 부딪혀. 계속 부딪혀. 뭔가 이상해. 계속 뭔가 부딪히고 싶어. 그래서
뭔가 조심하지만 계속 부딪히고 싶어. 아 근데 계속 부딪혀.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상해. 나한테 고기를 얹어줘. 팔뚝이 계속 부딪혀. 그리고 어느 날은 그 벤치 같은 데서 앉았어요. 너무 날씨가 좋고 시원한 바람, 나무들이 흔들리고 의자에 앉고 그 형이 내 옆에 앉았으니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 형이 나보다, 저는 키가 176인데 그 형이 170이잖아요. 근데 그 남자 대 남자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는 게 뭔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안 하지도 않는 뭔가 애매한 그런 상태에서 오늘 진짜 날씨 좋은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날씨도 좋은데 오늘 진짜 집에 가기 싫다. 진짜 날씨 좋다. 더 있고 싶다. 그냥 막 이런 얘기를 막 혼잣말을 했어 괜히. 그랬더니 그 형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럼 우리 모텔 갈래? 저한테 이랬어요. 모텔 갈래? 그래서 아니 근데 그 형이 제가 술을 못 마신다는 걸 알고 있고 모텔 가봤자 뭘 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진짜 심쿵했어요. 심장이 쿵. 설렘 이랬어요. 모텔 갈까라는 말을 한다고? 이 형이 뭘까? 정체가 뭘까? 바로 답변을 했어요. 아주 순발력 있게. 형, 무슨 모텔이에요. 돈도 아깝고 거기 할 것도 없는데 거기 남자 둘이 가서 뭐해요 형. 차라리 찜질방 가는 게 낫지. 찜질방이 더 싸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면서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날 그냥 모텔 갈까 한 그날 지하철 앞에 딱 섰어요. 이제 형 이제 갈게요 하면서 하는데 그 형이 그러면 너네 집 갈까? 이러는 거예요. 너네 집 갈까? 이러는 거예요. 또 심쿵했어. 너무 더러워서 형 우리 집은 안 돼요. 진짜 우리 집은 안 돼요. 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 너무 더럽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하 웃으면서. 그리고 그 형이랑 만날 때마다 거의 90% 이상 그 형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뭐 먹자 이랬었거든요. 처음에만 제가 연락했지 그 이후에는 계속 그 형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요. 어디 가자 뭐 먹자. 그리고 그 형은 항상 어디 정해놓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항상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 형 저 여기 어딘데요? 여기 왜 오는데요? 뭐 그러면 여기 데이트하는 데잖아. 여기 데이트 코스. 형이 대답을 항상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것도 나를 되게 설레게 했고 이랬어요. 아니 남자랑 남자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사실 그리고 남자 대 남자가 밥 먹고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고 이러는 것도 좀 난 그런가? 내가 너무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류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서 이성애자 남성들이 둘이 만났을 때 뭐 하면서 노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어디 가자 하면 뭐 그런 줄 알고 뭐 하는데 뭔가 나는 이게 정말 데이트 같고 뭔가 이성애자 남성 둘이서 하는 거 이상의 어떤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계속 느꼈거든요. 어떤 기류를 그 형한테서 계속 느꼈어요. 그래서 형이 그런 식으로 대답해서 데이트요? 그러면 형 뭐 저랑 사귀는 거예요? 형 우리 며칠이에요? 저랑 3개월 넘었나? 형 그럼 우리 100일 넘었나? 우리 100일 챙겼어야 되는데 막 이래요. 형이 되게 사람 좋은 웃음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둘이서 어떤 썸을 타고 있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나는 근데 키 큰 여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키 큰 여자가 좋대요. 그 형이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저한테 야 네가 여자였으면 난 너랑 결혼했다 라는 말을 저한테 한 10번 넘게 했었거든요. 그 소리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분명 뭔가가 있다 이 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나한테 알라는 듯이 야 나 진짜 네가 여자였으면 나 너랑 결혼했다. 자, 그 서사가 있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나는 근데 키 큰 여자가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이 형이 나를 바라보는 스탠스나 이런 애티튜드 같은 게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너는? 이러는 거예요. 저는 키 작은 사람이 좋죠. 저는 원래 제 이상형도 키 작은 사람이 좋으니까 난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야. 저는 키 작은 사람이 좋아요. 딱 형만한 사람이 좋아요. 약간의 고백까지 곁들여 가면서. 그리고 그 형이 나랑 부산을 같이 가줘요. 언제 한번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밤늦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 부산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형이 나랑 어디 가자고 몇 번 얘기했던 적이 많이 있는데 다 못 가긴 했어. 참 나도 바보야. 뭐 일본을 같이 가자고 정동진 같이 가자고 그러고. 이 형이 왜 이렇게 날 좋아하지? 이 형이 널 왜 이렇게 날 좋아할까?
조금 추워졌어 이제. 이 형이랑 여름까지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가을이 돼서 겨울이 됐어. 그냥 이마트 들어갔어요. 고양이 강아지 코너. 아 내가 이거 사줄라 그랬는데 너 고양이 이거 살려고 했는데 뭔가 나를 위하고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 막 깔아. 이성애자 남자 둘이서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너 이거 사주려고 그랬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뭔가 굉장히 다정하고 이 형이 안 보던 고양이 영상을 봐요. 나 때문에. 내가 고양이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쇼츠 링크를 보내. 이 고양이 보라고. 그 형은 축구밖에 모르는 형이에요. 축구, 김민재. 이 형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김민재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이들 친구들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축구에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미쳐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아닌 게이들도 많은데 취미, 행동 패턴이라든가 성향 같은 거, 방향성 같은 게 있잖아요. 이 형한테서 발견할 만한 어떤 게이일 수도 있다라고 할 만한 단서가 이 형한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조금도. 이 형이 나한테 너무 다정하고 착하고 나랑 너무 어떤 그런 기류가 있는 것 뿐이지 그거 말고는 없어. 카카오톡도 원래 카카오톡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형이 공부하느라 그건 또 있을 거고 정말 그 형이 너드해. 페이스북도 안 해, 인스타그램도 안 해, 뭐 아무것도 SNS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요즘 노래 다 잘 안 들어. 막 옛날 노래 김광석 노래 듣고. 그래서 그 카카오톡 창에 저는 카톡을 안 합니다, 뭐 답장을 못 합니다, 뭐 이런 카톡 상태 메시지에 그 적어놨었어요. 저랑 카톡하고 나서 얼마 안 있고 나서 그 상태 메시지가 지워져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어디였지, 무슨 덕성여대였나, 뒤쪽에 큰 잔디밭이 광장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를 쭉 또 저희들이서 걸었어요. 겨울날이었는데 어떤 그 반짝반짝거리는 조명기구 크리스마스 날 깔아놓는 그런 전구,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 둥그런 이글루 같이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이글루 안으로 들어갔어. 그 형이 저한테 앉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 이런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서로 막 연인들끼리 이런데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 아닌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그런 연인들이라도 된다는 듯이. 또 그걸 또 받았지 내가. 아 형 우리 며칠 됐죠 형? 근데 우리 사귀는 거 아니었어요 형? 형 뽀뽀할까요? 맨날 내가 형 뽀뽀해주면 안 돼요? 형 뽀뽀할까요? 맨날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 형이 웃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하는 거야. 보통 뭐 남자면은 닥치라고 뭐 이러거나 됐다고 야 뭐 이럴 텐데 내가 그런 드립을 칠 때마다 뭔가 더 해도 된다는 듯이 그렇게 웃고 말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드립을 칠게 뭔가 토스하는 멘트를 그렇게 하고 여기 연인들끼리 오는 데 아닌가 이러면서 교보문고를 갔었거든요. 제가 그 형이랑 이런저런 데이트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사실 그 교보문고 갔을 때였어요. 왜냐면 그 형이 되게 즐거워했었거든요. 그 형이 공부 잘한다 그랬잖아요. 막 소설 코너에 가요. 저를 데리고. 어떤 일본 소설책을 막 보더니 이거 아냐고 막 그러면서 자기 혼자 이런 소설 저 소설 막 보면서 막 아는 책이 많아. 막 이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난 근데 그 형을 지켜보는 게 저도 책을 나름대로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나보다 더 이런 데 와서 좋아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때 그 순간. 또 날 데리고 어디 문제집 코너에 가. 수학을 이 형이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 수학을 되게 잘해요. 어떻게 수학을 잘해. 몸이 좋아. 헬스 트레이너를 했단 말이야. 안경을 썼어. 몸이 좋아. 얼굴이 작아. 까까머리야. 키가 작아. 170이야. 교보문고 와가지고 문제집 수학책을 보더니 야 이거 너 이거 아냐고 막 또 혼자 막 떠들어. 음반 코너에 가요. 마이클 잭슨 LP를 막 찾아 혼자. 너드남의 끝판왕 아닌. 나 이런 사람 영화에서밖에 본 적 없어. 막 순진무구하게 보면서 막 혼자서 막 좋아해. 한참 얘기하다가 또 나와. 문구점 코너에 가. 샤프 같은 것들이 막 진열돼 있어. 막 전시돼 있어. 근데 나는 샤프가 그렇게 비싼 건 처음 막 3만원 4만원 이래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보라고. 이거는 뭐 HB가 됐다가 뭐 B가 됐다가 바꿔가면서 쓸 수 있다고. 이게 더 예쁘고 디자인 이건 어떻고 디자인이 그런 것들을 막 보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오히려 나한테 그런 얘기를 쏟아내는 사람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 그래서 그냥 계속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 그냥 또 뒤에 보드게임 코너가 있었거든요. 퍼즐을 이 형이 좋아한대요. 피규어 이게 더 멋있고 저게 더 멋있고 이거는 몇 피스짜리고 이거는 뭐 몇 피스 500피스 1000피스 시간 때우기 킬링타임용으로 와가지고 그냥 나가려나 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교보문고에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나 알찼던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정말 어떤 그 데이트, 뭔가 막 그 생각도 들고. 그 이마트에서 나와서 그 이마트에서 뭐 교양이 뭐 이런 얘기 아까 했잖아요. 이마트도 문 닫을 시간 돼가지고 다시 나와서 네, 제가 괜히 그때 이런 드립을 쳤거든요. 아, 형 이제 우리 사귈 만큼 사귀었고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요. 추워 죽겠으니까 우리 갈 데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약간 힘주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그때 우리 그럼 모텔 가면 되겠다고. 그 모텔 얘기가 두 번 나온 거예요. 모텔 가서 뭐해? 남자 둘이서 모텔 가서 뭐 하냐고. 그 형이 이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넷플릭스 보면 된다고. 근데 모텔 가서 넷플릭스 본다고? 우리가 그냥 집에 가면 되지. 왜 내 막차 시간을 넘겨서까지 왜 모텔을 가서 넷플릭스를 봐야 하는 것인가? 남자 둘이서. 제가 근데 그때도 또 찜질방 얘기하면서 형 그럼 우리 찜질방 가면 되지 왜 모텔을 가냐고 그 얘기 또 했어. 내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이 형이랑 만났어요. 또 사실 그날 또 모텔 갈 뻔했어요. 왜 우리가 모텔을 가야만 하는지는 그 형도 몰랐고 나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모텔을 가고 싶어 했던 건 맞아요. 근데 그때 못 간 게 크리스마스라고 모텔비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갔을 것 같은데 그 형이랑 모텔을 가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이다. 침대에 누워서 같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몸이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진짜 뽀뽀라도 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들었어. 난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그 형도 나한테 모텔을 갈 것이다 라는 뭔가 무언의 암시를 계속 나한테 줬어.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모텔비가 크리스마스라고 20만 원이 넘는데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실 서로가 이성애자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속으로 우리는 어떤 기류를 느끼고 있지만 그것도 나 혼자만 느끼는 걸 수도 있고 그런 마당에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텔을 가자고 할 수 있냐고요. 뚜렷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뭐 하냐고. 넷플릭스 보려고 모텔을 가?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만나서 그냥 같이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정상이지 왜 모텔을 가냐고. 우리 둘이. 그러니까 우리 둘이 그 모텔을 가기 위한 가자고 AKA 플라자에 갔어요. 맨 위층에 BL 코너가 있어요. 거기는 그게 아예 그 BL 코너가 있어가지고 맨 위층에 가면은 그 남자 둘이서 막 뽀뽀하는 그 사진 막 전단지 같은 막 그게 현수막에 걸려 있고 막 그런 데야. 가니까 그런 곳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보니까 형 이거 보세요. 막 이래. 그 형도 그거 보면서 에이 그 겉으로는 에이 이러는데 보통 이성애자는 아 씨발 막 이러지. 어떻게 내가 이런 거 했을 때 에이 이러냐고. 그것도 이상하고 심지어는 그 코너로 갔어. BL 코너로 들어가가지고 봤어. 근데 이 형이 애써 외면하는 눈치야. 내가 괜히 형 이거 봐요 막 이러면 에이 이러는데 뭔가 근데 그것도 이상해. 애초에 그런 코너를 안 갈 것 같거든요. 재미도 없을 거고 관심도 없는데 거기를 그 코너를 왜 가냐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아 저런 게 있네 하고 말지. 어떤 소파에 앉았어. 우리 어디 갈지 정하고 갑시다. 그 모텔 얘기가 한 번 또 나왔어. 그 AK 플라자 앞에 나와가지고 있을 때 도대체 이 형이 모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은 부산 가자, 일본 가자, 모텔 다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밥 먹고 나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그 잔디밭 같은 데 서가지고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이 담배를 피거든요. 근데 제가 담배를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담배 피는 사람도 안 좋아해요. 이 형은 예외인 거야. 그러니까 담배를 피긴 하는데도 이 형이 좋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피는데 어느 날은 그 형이 담배를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나 담배 끊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담배를 끊을 거면은 야 나 이제 담배 끊을 거다. 나 담배 끊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하지. 나한테 담배 끊을게 라고 얘기는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이성애자 남자 둘이 있을 때. 아니 형 근데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뭔데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때 이 형이 여자친구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나의 여자친구. 그래서 형 내가 무슨 여자친구예요 이랬더니 아니 그럼 남자친구. 갑자기 그럼 남자친구라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래요. 형 무슨 내가 남자친구야 우리 무슨 그럼 정식으로 사귀든가 막 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럼 형 진짜 담배 끊는 거예요? 저랑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막 이랬어요. 어래요. 자기는 진짜 결심하면 한대요. 이래요. 마치 이건 사귀는 사이거나 적어도 썸 타는 사이에서 내가 널 위해서 끊는 거야. 약간 요런 느낌. 새해에 이 형이랑 저랑 같이 보냈거든요. 그 새해 전날 그리고 새해 당일 같이 보냈어요. 2024년 마지막 날. 그 소뚜껑 삼겹살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약간 마음이 약간 살짝 안 좋았어. 왜냐면 이 형이랑 되게 자주 갔던 곳이 명륜진사갈비, 화로상회 막 이런 곳이었거든. 뭐 무한 리필 샤브샤브집. 그러니까 대부분 무한 리필집이었어.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더 좋았어. 뭔가 무한 리필집에서 맘 놓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요건에 딱 맞는 데이트 이런 걸 했으니까 우린 더 좋았던 거야. 소뚜껑 삼겹살을 새해 마지막 날 사실 그날 정동진을 가자고 했어요. 마지막. 근데 그 형이 다른 그 면접 일정 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다음날 면접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또 못 갔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형이 야, 네 말이 맞다. 다르네. 진짜 맛있네 삼겹살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형이랑 명륜진사갈비 갈 때 명륜진사갈비는 뭐예요? 양념갈비가 메인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삼겹살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맛이 없어. 되게 질고 오래 씹어야 되고 너무 두껍고 맛이 없어. 그냥 아무 맛도 안 나. 근데 그 형은 그게 좋다고 먹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좀 갈비를 먹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 형은 계속 삼겹살만 먹어. 그냥 야, 삼겹살 계속 그냥 삼겹살에 미친 사람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을 해야 되겠다. 형, 그때 삼겹살이 맛있어요? 삼겹살 이거 맛이 없어요, 형. 이거 너무 질겨요. 내가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싸구려야. 왜 자꾸 삼겹살을 드세요? 내가 그렇게 좀 얘기했더니 나중에 그 마음속에 담아뒀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 형은 제가 지나가는 말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그거를 마음속에 그걸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뭔가 행동을 바꾸거나 이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 형이 너무 내가 하는 말들을 신경을 잘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좀 가볍게 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상해. 왜 나를 그렇게 신경 쓸까? 과연 이 둘이서 이런 식으로 관계가 진전이 되어가는 게 정말 소뚜껑 삼겹살이 너무 맛있대요. 네 말이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그날 2024년 마지막 날. 그건 아주 비싼 삼겹살이죠.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날도 명륜진사갈비 가도 되는데. no. 하염없이 걸었어요. 거기 그쪽 홍대 쪽 신촌 이쪽에서부터 쭉 한강까지 걸어서 그 홍제천에서 불광천까지 그 코스 빨간 길을 하염없이 걸었어요. 우리는 걷는 거 좋아하니까. 소뚜껑 삼겹살을 먹고 우리는 걸었어요. 밤이었죠. 추웠어요. 뭐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하면서 걷다가 뭔 얘기했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걸었어요. 옆에 오리들을 보면서 저게 오리가 맞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오리가 맞아요. 근데 그게 오리인지 네가 어떻게 아냐. 저 나무가 플라타너스 나무인지 뭔지 네가 어떻게 아냐. 저는 알아요. 내가 플라타너스 나무를 좋아하거든요. 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하면서 어우 추워. 형, 저 손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이때 이 형이 자기 손을 주머니에서 빼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저한테. 주변엔 아무도 없어. 밤거리야. 불광천이야. 옆에는 시냇물만 쫄쫄쫄쫄 흐르고 있어. 추워. 옆에는 조금씩 월드컵 경기장이 보이기 시작해. 아무도 이 거리를 뛰거나 걷는 사람은 없어. 다 종 치는 거 보러 갔거든. 거긴 우리밖에 없어. 형, 저 손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잡았어요. 우리는 거기를 걷고 있는 거야. 그 빨간 길을. 그 빨간 우레탄 길을 걷고 있는 거야. 3초 동안 걸었어요. 잡고 걸었어요. 3초 동안. 그 형과 내 손이 잡힌 채로 걸었어요. 여러분 3초라는 시간이 여러분은 뭐 길다고 짧다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난 이 형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개인지 뭐 바인지 이성애자인지 아니면 세상의 교육에 의해서 여자만을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어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 나를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뭔가 처음으로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감성에 눈을 뜨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는 사람인지 이 형이랑 그런 상황에서 3초 동안 걷고 손을 잡고 걸었다고요. 내가 손을 먼저 뺐어요. 모르니까 내가 이거를 더 잡고 걸어도 되는지 계속 더 잡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어색하게 되는 건 아닌지 이 형이 먼저 내 손을 빼버리면 어떡하긴지 내가 손을 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과연 이 형은 뭘까? 이 형이 뭘까? 월드컵 경기장역에 무인 편의점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거기가 멀리서 누구 몇 명이 폭죽 터뜨리고 노는 거 몇 명 있고 사람들의 떠드는 음성 있죠. 막 웃고 떠드는 음성. 그러면 그게 메아리 쳐가지고 여기 있을 때는 오히려 이 넓은 공간의 공허함을 더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잖아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메아리 때문에 그런 분위기야 지금 이 장소가. 컵라면이랑 핫바랑 뭐 제로콜라랑 사가지고 나왔어. 벤치에 앉았어. 어느 순간 보니까 새해가 됐더라고요. 2025년이다. 형 우리 아마 안 와요. 안 왔어요. 제가 형을 안아줬어요. 형 우리 안 와요 하면서. 그때 내가 그 형을 봤거든요. 0.1초 정도 그 형이 약간 긴장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 추측이에요. 그냥 그 형의 모먼트가 뭔가 긴장하는 것 같이 느껴지긴 했는데 뭔가 모르겠어. 그리고 헤어졌어 우리. 근데 그때도 뭔가 나는 내면에 계속 아이씨 이 형이랑 지금 헤어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계속 붙잡아야 되는데 아이씨 사실 그것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헤어지기 싫어서. 그 형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 그 지하철이 끊겨 있기를 바랬어요. 원래 끊겨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은. 난 그래서 좀 마음에 안도를 했어. 분명히 지하철이 끊겨 있을 거고 우리는 그러면은 좀 더 오래 있거나 진짜 오늘이야말로 모텔을 갈 수도 있겠다. Today. 아니 새해라고 연장 운영을 하더라고요. 새해라고. 미친 지하철이. 그래 우리 즐거웠고 우리 진짜 이 시간까지 같이 있어서 재밌었다. 잘 가라. 집에 갔어요. 전화가 와. 헤어지고 나서 전화가 와요. 야 나 가는데 중간에 갈아타야 되는데 열차가 거기서 끊겨가지고 못 가서 걸어가는 중이야 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형 모텔에서 뭐 같이 있어도 되는데 뭘 그렇게 갔어요 힘들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 거기 모텔 있어? 아 모텔 있구나. 이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모텔은 어딜 가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형도 알고 있었지만 서로가 계속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래서 그랬다. 잘 들어가라. 우리 또 보자. 많이 보내고 하고 나서 끊기 직전에 갑자기 이 형이 저한테 사랑한다 하고 끊었어요. 그때 또 심쿵. 그 말만 톤이 달랐어요. 어떤 진짜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한 것처럼 자기도 준비된 멘트를 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사랑한다 안에 어떤 떨림이 느껴졌어요. 야 그래 잘 들어가고 그래 끊어 이게 아니라 잘 들어가고 사랑한다 띡 이거였다고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할 여지도 주지 않은 채 사랑한다 띡 이 형이 사랑한다 라고 말했다 띡 이 형이 나 좋아한다. 이거는 찐이다. 내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지도 않은 채 심장이 두근두근 7, 8분 뒤에 전화를 걸었거든요. 제가 형한테 안 받아. 이상하죠. 자기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다시 전화하니까 안 받아. 그 여운을 남겨놓고 그렇게 새해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처음 날보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저는 그 형을 좋아하게 됐어요. 이 형은 제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닮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미 가진 사람이거든요. 다정한 거, 착한 거, 잘 웃는 거,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정한 거, 착한 거. 나 같으면 저렇게 행동 못 할 텐데. 내가 그런 거를 보고서 반했어요. 그리고 계속 더 많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눈을 딱 떴는데 잠에서 깼는데 천장에 그 형이 보여요. 그 형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눈 뜨면 그냥 그 형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던 순간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그 형이랑 그 어떤 무언가가 그 형이 시험을 본다 그랬잖아요. 내가 시험 봐서
다 붙으면은 내가 너 데리고 신라 호텔 가서 밥 먹는다. 너 데리고 좋은 곳 간다. 어? 호텔 가서 호캉스 하자. 나한테. 근데 신라 호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자주 쓰는 드립이거든요. 고급의 기준이에요. 그냥 신라 호텔이. 이 형한테도 형 나중에 신라 호텔 가서 쏘세요. 막 이랬었거든요. 너 데리고 좋은 곳 간다. 호텔 가서 호캉스 하자. 아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자꾸 왜 그렇게 해? 왜 자꾸 나를 설레게 하냐고. 왜 자꾸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성애자 아닙니까? 나도 이성애자잖아.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 그런 이성애자 남자 2명이 어딨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어디 이렇게 나무가 양옆에 심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주 오고 가는 어떤 그런 산책 코스가 있었어요. 거길 걸어가면서 근데 형은 제가 뭐 술도 못 마시고 내가 뭐 축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형이 나한테 축구 얘기하고 이럴 때마다 내가 잘 맞장구도 못 치고 같이 술 친구도 못 해주는데 왜 자꾸 저랑 만나요? 왜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형 막 이랬어요. 아, 몰라. 자꾸 너한테 연락하게 되네. 너한테 자꾸 연락하게 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왜 그래? 이 형을 만난 이래로 가장 처음으로 설렜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븐일레븐에 있을 때인데 제가 빵매대에서 빵 이렇게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날도 손이 쓱 들어와요. 어느 순간 나랑 같이 빵을 정리하고 있어. 아, 이 형 또 왔네. 아 진짜. 갑자기 저한테 전철수 씨가 좋아요. 뜬금없이 진짜 뜬금없이 나랑 뭐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추며 그런 어떤 그런 건설적인 어떤 사이가 지금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중간 단계였어요. 전 철수 씨가 좋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나는 그냥 그 말 듣자마자 설렜어. 왜냐면은 그 톤과 그 다가옴 자체가 뭔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듯한 멘트가 아니었어요. 그 멘트 자체가. 전 철수 씨가 좋아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하지? 근데 안 그래도 난 이 형이 좋았어요. 왜냐면 키도 작고 나보다 그러니까 내 이상형 키 170에 몸이 이렇게 좋은 안경을 쓴 뭔가 굉장히 너드하고 예의가 바른 성격까지 내가 원하는 사람인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전 철수 씨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순간 갑자기 두근두근 설레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뭐라 그랬지? 진짜 이유가 생각이 안 나요, 저 사실. 난 그래서 이 형이랑 어쩌다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상상했어요. 어쩌면 그 형이 계속 저한테 어떤 추파를 던진 걸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하나도 못 잡은 느낌도 나고. 저희 집에서 창밖을 보면 밤에 멀리 끝에 빨갛게 반짝이는 건물 큰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2개짜리가. 그 건물만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저기를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무언으로 항상 생각했었어요. 그 건물에. 그냥 이렇게 쭉 걸어가면 언젠가 도달하지 않을까? 저기가 어딜까?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저기 한번 가봐야지? 그냥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여의도였고 그 형이랑 지겹게 걸었던 그 마포대교 바로 옆에 있던 그 건물이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형 이거 우리 집에서 보이는 건물인데? 이게 여기 있구나. 그래 속으로 와 이걸 내가 좋아하는 형이랑 봤네. 25년이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자주 만나고 자주 데이트를 했어요. 네? 데이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 형이 시험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새해가 밝아서 앞으로 1년 동안 또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형한테 더 이상 연락이 안 와요. 내가 몇 번 연락을 먼저 했어요.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선 긋듯이 나 카톡 안 해. 문자로 해. 이렇게 답장을 하더라고요. 지난 설날에 한참 연락이 없다가 이렇게 단톡 문자가 오더라고요. 2025년 일사년 뱀해를 맞이하여 새해에도 변함없는 신뢰와 함께 번창하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하하.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2024년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화기애애했어. 근데 이 형이 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완전 100번 1000번 이해하긴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카톡도 안 하고 이러는 것라고 생각하긴 해. 그러고 나서 연락 자체를 안 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래서 그 철수자를 하나 보냈어요. 나도 이제 자존심이 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형!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 하나를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철수짤. 이건데, 이걸 그냥 보냈어요. 그러고는 답장이 없어. 내가 너무 답장을 좀 그렇게 했나? 아니, 그래도 내가 철수짤 답장했으면 이 형도 다시 답장을 해야지. 왜 답장이 없어? 이렇게 가다가 연락이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 모든 거는 일장춘몽이었다. 이 형은 이성애자였구나. 내가 진짜 바보였다. 내가 그냥 너무 궁금해. 아무튼 이 형이 나를 왜 19살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철수씨 갑자기 소녀가 되셨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19살이든 소녀든 아무 상관없고 나는 그냥 뽀뽀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 형을 좋아하는 그런 최근의 이야기였고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이 형이 공부하고 있고 제가 방해가 돼서도 안 되고 정말 이 형의 인생이 달린 순간이라서 사실 안 만나는 게 맞기도 하고 연락 안 하는 것도 맞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이런 식으로 막 감정이입을 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누가 뭐래도 이 형은 이성애자일 확률이 높죠. 안 그랬습니까? 나는 진짜 비련의 여주인공인지 남주인공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데 조금 그냥 뭐 그런 거다. 마이 매드 게이 다이어리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아직 안 옵니다. 그래도 괜찮아. 근데 너무 이상해요.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사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형이 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도 그 형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 있어요. 나 지금 당장 뭐 데이팅 앱 깔아서 누구 뭐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좀 독립적으로 외로운 섬처럼 살다가 이 사람을 만나고 더 그렇게 극대화가 된 것 뿐이지 주변에 후보지가 많았더라면 또 이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네. 뭐 그 경험 자체는 저한테 좀 특별하긴 해요. 왜냐하면 데이트 같은 거, 뭐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거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고 누구보다 그런 삶을 꿈꿨던 사람이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의 콤플렉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가 채워진 것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 형을 만남으로써 나한테도 이런 인연이? 왜 이 형을 좋아해서 이도저도 아니게 자꾸 좋아하면 친구가 되지도 않고 근데 이 형은 그렇다고 남잔데 이성애자인데 친구로 가기엔 이 형을 속이는 거고 그리고 이 형이 게이를 혐오하면 어떡해. 왠지 혐오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자연스럽게 썸 타고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자연스럽게 만나고 좋아하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모텔 가고 싶거든요. 근데 왜 아, 좋아요. 근데 더 많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좋아요. 뭐 그래도 오랜만에 좋은 사람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봤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잘 되고 보자. 이 생각이 1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편안하고 잠잠한 하루 되세요.